네, 초등학생 수영 선수를 다룬 영화 4등입니다. 또 4등 했단 말이야.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네, 이렇게 1등만 하면 된다, 메달만 따면 된다식의 엘리트 위주 체육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들, 곽동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 안산초등학교 농구부는 10년 동안 지역 예선조차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 전국대회 출전권을 따내더니 단숨에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변화의 실마리는 의외로 학업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업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운동도 함께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대회와 전지훈련을 갈 때도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하게 했고 학교로 돌아오면 빠짐없이 보충 수업을 받게 한 겁니다. 선생님이 윤상이는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중고등학교에선 이런 시도 자체를 상상하기 힘듭니다. 연고대를 비롯한 전체 대학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입시의 학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운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학업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운동은 방과 후에 하는 게 당연시됩니다. In the U.S., they've really tried to make students be student athletes, where the student part comes first. So your grades actually have to be a certain level. 우리나라 대학들도 2018년 입시부터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선수들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온 엘리트 체육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 선수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요즘 학교에서의 수업은 정말로 고민도 걱정도 많은 느낌이 듭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만 잘 다니고 성실하게 학습하면 되던 것이 갑자기 수행평가, 봉사활동, 수시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으로 너무나 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성적만 잘 나오면 되었었는데 성적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좋은 교육, 나아진 교육 방향이라 여기고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 공부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이 학습하도록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저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의 시간이 많아지고 과제도 무척 다양해집니다. 당연히 체육이나 미술, 음악 같은 예체능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우리는 학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체육활동을 할 시간이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학업이나 일에 바쁜 사람들은 쉽게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물론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지만 이는 대부분 건강과 외모를 위해서이지 학교나 회사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운동보다 도움이 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공부나 독서 같은 것들 말입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장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건강이나 내 몸매를 위한 운동은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다룰 내용은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운동이나 신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생각보다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건강과 외모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운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공부나 한자 더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자전적 에세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업 작가가 되면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해 30년 넘게 거의 매일 1시간 정도 달리기나 수영을 생활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날마다 달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고 철인 레이스에도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나의 작가로서의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창조력은 보다 강고하고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평소에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내보이면서 자, 이렇게 해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감촉으로서, 실감으로써 그런 게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달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자신은 오래도록 뭔가 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달리다 보면
물론 몸은 건강해집니다. 지방은 줄고 균형 잡힌 근육이 붙고 몸무게도 조절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나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좀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 나도 확실히 알지 못했었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삶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달리기를 했고, 달린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건강과 외모뿐만 아닌 실질적인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필을 위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할 하루키의 말이 맞다면 매일같이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도 운동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그저 달리기를 좋아하는 하루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 실질적인 학습 능력, 이를테면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력, 창의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1999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버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 0교시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체력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1교시, 2교시 때 머리를 가장 어려운 과목들을 배치했습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오히려 신체 활동으로 체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나 이해력,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다음 수업 시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읽기와 문제 해결력이 17% 증가했고 성적 자체도 달리기를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네이버빌은 학교 운영비가 고급 사립학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지역임에도 전 세계 과학평가에서 1위, 수학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기 전 운동을 한 것이 실제로 자기개발에 효과를 낸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한 뒤 한두 시간 동안 오히려 집중력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신경과학 운동생리학 실험실의 찰스 힐먼 교수는 일리노이주의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생 259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을 측정하고 기초 운동을 시킨 다음 아이들의 운동 능력과 수학, 읽기 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지능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대표적 고등학교인 민족사관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떨까요? 체육활동은 고사하고 오롯이 공부만 하지 않을까요? 지난 6월 열린 강원도 민체전에 민족사관 고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주로 공부만 할 것 같은 민족사관 고학생들은 오히려 맹활약을 펼치며 횡성구를 종합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농구, 배구, 야구, 검도 등 7개 종목에 101명의 학생들이 대규모로 출전했고 이 대회에서 남녀 농구와 야구에서 1위, 여고 배구 2위 등 뛰어난 성적을 올려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일 새벽 태권도와 검도를 연마하고 체육 수업을 자습 시간으로 돌리는 기존 고교와는 달리 3학년도 체육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는 스포츠데이로 지정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19개 스포츠 클럽에서 다양한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놀라운 걸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념과는 먼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1% 영재들이 모인다는 민족사 광고라 더욱 놀라운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지 몸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경과학에서 바라보는 뇌는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신경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신체 곳곳에는 수없이 많은 신경계가 그물처럼 뻗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인체의 모든 감각 신호는 척수를 통해 뇌와 연결되고 뇌의 운동 출력은 다시 몸 전체로 전달됩니다. 손을 뻗고 걸음을 걷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 동작들마다 발생되는 모든 감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느낌이 일어납니다. 즉,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움직이게 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운동과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공부를 하는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존 레이티 교수를 만났습니다. 8시도 채 안 된 이른 아침. 운동장 곳곳에선 아이들이 축구, 농구 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침에 원래 오면 수업 시간이 조금 졸렸는데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도도 잘 되고 아침 운동을 하는 아이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존 레이티 교수입니다. 뇌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우리나라에선 운동과 뇌의 관계를 풀어쓴 운동하시는 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학교 스포츠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체육 활동이 학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Your heart rate up and you get your balance turned on. That turns on the brain, ready to go into figure out complicated math principles. 놀라운 것은 오늘날 서구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선조들의 오랜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예부터 교육에 있어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심신상수를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즉, 교육이란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야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학업과 연관짓지 않는 무감각한 현실, 학교 체육 수업에 대한 편견. 자녀의 학업 능력이 올라가고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지식적인 학습만을 강요하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한 현재입니다. 자, 이제 성적을 위해서만이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운동화를 신고 체육복을 입고 물을 챙겨서 당장 운동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Basketball Tweezers TV.